방콕의 태양은 캔버스 위에 물감처럼 모든 것을 녹여내릴 듯 뜨거웠다. 아라냐는 잠시 숨을 골랐다. 22살 미술대학 졸업반인 그녀에게 방콕은 거대한 영감의 원천이자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았다. 졸업작품 주제를 도시의 숨결로 정한 뒤 그녀는 매일같이 카메라와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오늘은 방콕의 심장부이자 과거 왕궁의 앞마당이었던 사남 루엉 광장이 그녀의 캔버스였다. 오전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광장은 활기로 넘실거렸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인의 구성진 외침, 형형색색의 파라솔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 멀리 에메랄드 사원의 금빛 첨탑이 아지랑이 너머로 신기루처럼 반짝였다. 아라냐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펼쳐 연필을 움직였다. 빠르게 지나가는 툭툭의 곡선, 과일 노점상의 다채로운 색감, 사람들의 역동적인 표정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녀는 이 도시의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것을 그리고 싶었다. 도시의 화려함 이면에 존재하는 정적인 아름다움 혹은 숨막히는 권위 같은 것. 어제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왕궁 근위병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들의 붉은 제복과 검은색 높은 모자, 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엄숙한 분위기는 아라냐의 예술가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오늘은 왕궁으로 가봐야겠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아라냐는 짐을 챙겨 일어섰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의 낡은 청바지와 면 티셔츠는 이미 땀으로 축축했지만 새로운 영감을 향한 기대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왕궁으로 향하는 길, 차오프라야 강변의 시원한 바람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었다. 강 건너편 새벽 사원의 새벽빛 첨탑이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라냐는 그 풍경마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잠시 멈춰 서서 눈에 담았다. 왕궁 근처에 다다르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시끌벅적한 시장의 활기는 간데없고 엄숙하고 정제된 공기가 감돌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었지만 그들조차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했다. 아라냐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매력을 느꼈다. 그녀가 찾던 정적인 아름다움 혹은 권위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왕궁의 한쪽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근위병을 발견했다.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도 미동조차 없는 모습. 붉은색 제복은 티끌 하나 없이 깔끔했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검은색 베어스킨 모자는 그의 표정을 더욱 읽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라냐는 숨을 죽이고 그를 관찰했다. 저 완벽한 부동의 자세, 저 엄격한 규율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근위병의 모습은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연필이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근위병의 곧게 편 어깨선, 단호하게 담은 입술, 제복의 정교한 문양들이 하나씩 화폭에 옮겨졌다. 아라냐는 그림에 몰입했다. 주변의 소음도 뜨거운 햇살도 잊은 채 오직 눈앞의 대상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더 좋은 구도를 잡고 싶다는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근위병 쪽으로 다가갔다. 관광객들을 위해 희미하게 그어진 통제선이 있었지만 그림에 열중한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라는 표지판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태블릿 PC를 꺼내 근위병의 모습을 확대해 세밀한 부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플래시는 터뜨리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그림자가 아라냐의 스케치북 위로 드리워졌다. 그림에 몰두해 있던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근위병 수라사 카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검은 베어스킨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 막힐 듯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태국어였지만 그 억양과 분위기만으로도 질책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다. 아라냐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더듬거리며 태국어로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떨렸다. 수라사 카사는 아라냐의 스케치북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자신이 그린 근위병의 모습에 잠시 머무는 듯했다. 여기는 촬영 및 스케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통제선도 넘어왔고. 수라사 카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규칙과 절차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아라냐는 그제야 자신이 희미한 통제선을 넘어섰고 근처에 작은 글씨로 촬영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라냐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수라사 카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는 듯했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신분증과 스케치북을 제시하십시오. 그의 요구는 단호했다. 아라냐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부당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학생증과 스케치북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았고 다른 몇몇은 못 본 척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시선이 아라냐의 얼굴에 따갑게 와닿았다. 마치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수라사 카사는 아라냐의 학생증과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듯했다. 그의 침묵은 아라냐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때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사님,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이 아가씨는 아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니 중년의 태국 여성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곱게 차려입은 실크 블라우스와 단정한 치마,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뿌라니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수라사 카사에게 정중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규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는 관광객도 아니고 학생인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대하시는 건 아닌지요. 뿌라니 여사의 말에 수라사 카사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그는 뿌라니 여사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부인, 이것은 공무집행 중입니다. 외부인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완고해졌다. 뿌라니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라냐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라사 카사는 다시 아라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번 한 번은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케치는 압수해야겠습니다. 규정 위반의 증거물입니다. 그는 아라냐가 그린 근위병 스케치 페이지를 가리켰다. 아라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영감, 그녀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었다. 제발, 그것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라냐는 애원했지만 수라사 카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아라냐에게 스케치북에서 해당 페이지를 직접 찢어내도록 강요했다. 아라냐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그림을 스스로 찢어내야 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찢어진 그림 조각을 건네받은 수라사 카사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제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아라냐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아라냐는 찢어진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왕궁을 빠져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던 그녀는 어느새 방콕의 허파와도 같은 룸피니 공원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주저앉은 아라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분하고 억울했다. 물론 자신이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느껴야 할 일이었을까? 수라사 카사의 차가운 눈빛과 기계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았다. 예술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열정이 그저 딱딱한 규율 앞에 무참히 짓밟힌 것만 같아 서러웠다. 어릴 적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칭찬해 주셨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그림은 아라냐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그 창구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닫혀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너무 과했던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뿌라니 여사였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라냐를 바라보며 손수건을 건넸다. 아가씨, 많이 속상했겠군요. 따뜻한 위로의 말에 아라냐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뿌라니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아라냐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아라냐에게 뿌라니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저 침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뿌라니 여사의 눈빛이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슬픔과 함께 어떤 강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가씨,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들리는 법이지요. 아가씨에게는 그림이라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잖아요. 뿌라니 여사는 아라냐의 찢어진 스케치북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겪은 일은 분명 아픈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아가씨의 붓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들의 차가운 규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얼굴을 혹은 그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아가씨의 그림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뿌라니 여사의 말은 아라냐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경험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수라사 카사의 얼굴, 그의 제복, 왕궁의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뒤섞이며 머릿속에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힘없는 학생일 뿐인데요. 아라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뿌라니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라냐의 손을 잡았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물결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아가씨의 그림 한 장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가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뿌라니 여사의 따뜻한 격려에 아라냐는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뿌라니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절망감 대신 작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졸업작품에 대한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라냐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뿌라니 여사는 다시 한번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공원의 푸르름을 바라보았다. 방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룸피니 공원의 나무 그늘은 시원한 위안을 주고 있었다. 아라냐는 생각했다. 이 도시의 숨결이란 화려한 빛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며칠이 흘렀다. 아라냐는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뿌라니 여사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온통 스케치와 물감, 캔버스로 가득 찼다. 이전에처럼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왕궁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두려움, 모멸감,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저항의 의지까지도 그림 속에 녹여내려 했었다. 오늘은 해질 무렵 차오프라야 강 건너편에서 새벽 사원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드는 사원의 모습은 경이로웠지만 아라냐의 눈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저 장엄한 건축물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권위, 개인을 압도하는 시스템의 무게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지만 새벽 사원이 아닌 수라사 카사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처럼 차갑고 딱딱했지만 아라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섬세하게 연필을 돌렸다. 그의 제복에 새겨진 문양 하나하나, 그의 굳게 담은 입술, 그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피로감이나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그려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인물 스케치가 아니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한 그녀 나름의 해석이자 예술을 통한 대화 시도였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라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감정을 지워버린 것일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일방적인 분노나 원망을 넘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참 그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아가씨. 뿌라니 여사였다. 그녀는 아라냐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아라냐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반갑게 인사했다. 여사님, 또 뵙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아가씨의 그림을 보니 그때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뿌라니 여사는 아라냐가 그린 수라사 카사의 스케치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그림, 참 많은 것을 담고 있군요. 분노나 슬픔보다는 어떤 이해에 가까운 시선이 느껴져요. 아라냐는 뿌라니 여사의 말에 조금 놀랐다.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다.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저 미워하기만 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 제 나름대로 그를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뿌라니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힘이겠지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아가씨는 이미 훌륭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 건너편의 새벽 사원을 바라보았다. 해는 거의 저물어 마지막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강물은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해요, 아가씨. 뿌라니 여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라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여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가씨의 멋진 작품으로 보여주면 되지요. 언젠가 아가씨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때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뿌라니 여사는 아라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기억해요, 아가씨. 세상의 어떤 권위도 당신의 붓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당신의 예술은 당신만의 것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뿌라니 여사는 조용히 사라졌다. 아라냐는 그녀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뿌라니 여사는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라냐의 마음에 남아 계속해서 힘을 주었다. 아라냐는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손은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그림에는 단순히 그날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찰이 담기기 시작했다. 차가운 권위, 보이지 않는 통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개인의 작은 저항. 그녀의 예술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것임을 예감했다. 방콕의 밤은 깊어갔고 아라냐의 붓끝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졸업작품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셈이었다. 졸업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라냐의 작은 자취방은 작업실을 방불케 했다. 바닥에는 물감 자국이 어지럽게 묻어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와 스케치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왕궁 앞에 이방인이라는 제목이 붙은 연작 시리즈가 있었다. 그날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었다. 첫 번째 그림은 차갑고 단단한 질감의 붉은색과 검은색이 줄을 이루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근위병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되어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 앞에는 작고 여린 풀잎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풀잎은 마치 아라냐 자신을 투영한 듯 보였다. 두 번째 그림은 좀 더 복잡한 구도였다. 근위병의 제복은 해체되어 조각난 형태로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을 암시하는 듯한 흐릿한 얼굴들이 엿보였다. 아라냐는 수라사 카사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역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한 개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담아내려 했다. 배경에는 방콕의 화려한 왕궁과 대조되는 뒷골목의 풍경을 희미하게 겹쳐 놓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을 표현했다. 마지막 그림은 아라냐 자신의 뒷모습이었다.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힘겹게 다시 붙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멀리 새벽 사원의 실루엣이 보였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예술가의 의지를 담은 작품이었다.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아라냐는 여러 번 그날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붓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브라니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의 어떤 권위도 당신의 붓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캔버스에 쏟아낼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졸업 전시회 날이 밝았다. 아라냐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았다. 자신의 작품들이 하얀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과연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까?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교수님들, 친구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아라냐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라냐의 작품으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바로 수라사 카사였다. 그는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아라냐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옆에는 브라니 여사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아라냐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왜 여기에 온 것일까? 수라사 카사는 말없이 아라냐의 그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예전처럼 차갑거나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듯했다. 특히 근위병의 제복이 해체된 두 번째 그림 앞에선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아라냐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수라사 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그림들, 당신이 그린 겁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아라냐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간신히 대답했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수라사 카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아라냐의 그림들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전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아라냐에게는 오직 그의 다음 말만이 들리는 듯했다. 브라니 여사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마침내 수라사 카사가 아라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회한 같은 것이 어려 있는 듯했다. 그날 내가 당신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아라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아라냐는 예상치 못한 그의 사과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저 내 직무에 충실하려 했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의 그림들을 보니 내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 것 같소. 규율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수라사 카사는 말을 마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반성이었다. 아라냐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아닙니다. 저도 그날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사님의 입장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라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존경심마저 느껴졌다. 브라니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 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지요. 아라냐 양의 그림이 이렇게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셈이네요. 그녀의 말처럼 예술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아라냐의 그림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수라사카사는 아라냐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시장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이해가 느껴졌다. 브라니 여사는 아라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말 대단해요, 아라냐 양. 당신의 예술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힘을 좋은 곳에 사용하길 바라요. 아라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곁곁. 브라니 여사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의 이 순간은 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졸업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라냐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몇몇 갤러리에서는 전시 제의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아라냐에게 가장 큰 수확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자신의 예술을 통해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며칠 후 아라냐는 다시 차우프라야 강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새로운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왕궁 앞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예술가였고 방콕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그녀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강 건너편 새벽 사원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라냐의 눈에는 그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장엄한 건의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들, 차가운 규율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이해와 공감.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그림 속에 담아내고 싶었다. 아라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붓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었다. 방콕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아라냐에게는 그 열기마저도 창작의 에너지로 느껴졌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참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라냐는 방콕의 작은 골목에 자신만의 작업실 겸 갤러리를 열었다. 졸업 전시회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결과였다. 그녀의 그림은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특히 사회적 이슈나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작품들로 주목받았다. 왕궁 앞의 이방인 시리즈는 여전히 그녀의 대표작으로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늘 아라냐의 갤러리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도시의 숨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방콕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화려한 스쿰빗 거리의 이면, 소외된 빈민가의 풍경,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초상까지. 아라냐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붓은 더욱 섬세해졌다. 갤러리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아라냐는 종종 그곳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그녀의 새로운 전시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덕분이었다. 한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라냐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브라니 여사였다. 몇 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제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의 모습이 된 수라삭 씨가 함께였다. 여사님, 수라삭 씨. 아라냐는 반가움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따뜻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브라니 여사는 아라냐의 손을 잡고 그녀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수라삭 씨 역시 부드러운 미소로 아라냐의 작품들을 칭찬했다. 아라냐 씨의 그림은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수라삭 씨의 말에 아라냐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몇 년 전 왕궁 근위병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목공예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엄격함 대신 편안함과 여유가 묻어났다. 저야말로 두 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특히 여사님의 따뜻한 격려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죠. 아라냐의 말에 브라니 여사는 손을 저으며 겸손해했다. 아니에요, 아라냐 양.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던 힘이에요. 나는 그저 작은 불씨를 발견했을 뿐이죠. 세 사람은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라냐는 자신의 작품 속에 담긴 의미와 제작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브라니 여사와 수라삭 씨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했다. 한 작품 앞에서 수라삭 씨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새벽 옆 차오프라야 강가에서 기도하는 노승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희미한 안개와 강물 위로 떠오르는 아침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한 노승의 경건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이 그림 참 평화롭군요.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수라삭 씨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다. 아라냐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진정한 평화와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전시 관람을 마친 세 사람은 갤러리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방콕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다. 아라냐 씨,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세요. 당신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겁니다. 수라삭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브라니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림이 정말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아라냐는 두 사람의 격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예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6330 Go Total Characters 1793. 해가 저물고 갤러리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브라니 여사와 수라삭 씨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났다. 아라냐는 갤러리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왕궁 앞에서 시작된 악연과도 같았던 만남이 이렇게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갤러리 안으로 돌아온 아라냐는 자신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 점 한 점마다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왕궁 앞의 이방인 시리즈는 여전히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 작품들은 그녀에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창가에 기대 앉아 어둠이 내리는 방콕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예술적 영감의 씨앗이 될 터였다. 아라냐는 자신의 역할이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몇 년 전 룸피니 공원에서 브라니 여사가 해주었던